오늘의 주인공은 CJ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장손인 이재현과 그 후견인인 송경식이 공동회장으로 있고요. 삼성 그리고 신세계와 함께 삼성공화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유통, 미디어를 주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탕을 만들어 팔아서 이름도 제일제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일제당의 앞글자를 따서 CJ가 됐고, 식품회사로서 국민조미료인 다시다, 백설식용유, 햇반 같은 히트 상품을 냈는데 최근에는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잘 나가요. 원래 중국산 만두가 25년이나 1등을 해먹은 지역인데 여기서 중국을 제끼고 정상에 오릅니다. 김치가 아니라 만두로 국위 선양을 했어요. 밖에 나가 사먹는 외식업도 합니다. 잘 되진 않아요. 약간 애물단지 느낌? 카페로는 투썸, 빵집은 뚜레쥬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빕스가 있고 한식 뷔페로 개들밥상이 유명해요. 투썸은 스타벅스에 밀려서 2등이고 뚜레쥬르도 파리바게트 등짝이나 보면서 2등이고 빕스야 뭐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 죽상이고 개들밥상도 반짝 유행하다가 끝났어요. 해서 최근에 투썸은 팔았고 뚜레쥬르도 매물로 빼놨고 나머지도 팔리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유통 쪽은 기분이 좋아. 일단 택배로 유명한 대한통운이 CJ 거예요. 대한민국 운송업체 중에 제일 커요. 우리나라 택배의 반을 여기서 배달합니다. 인터넷 거래량이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라 그거 배달해줄 운송업도 장래가 좋고요. 그리고 올리브영도 CJ 거예요. 요것도 업계 1등인데 사실상 독점이죠. 경쟁 업체들이 감히 비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의 홈쇼핑이자 최대의 홈쇼핑인 오쇼핑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1인 방송이랑 접목된 홈쇼핑이 뜨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거의 CJ 제국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이재현 회장이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이제는 여기 생태계를 완전히 쥐고 있는 큰 손이 됐어요. TV, 드라마, 영화, 공연, 음악, 개인방송, 게임 뭐 하나 손대지 않은 게 없어요. 문어발도 아니고 지네발이야. 일단 영화 쪽을 보면은 CJV가 여기 거예요. 대한민국 영화관 1등입니다.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애기들이 나와서 폭죽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CJ 엔터테인먼트 로고 뜨는 거 보신 적 있죠? 얘네가 영화 투자 배급사예요. 최근에 기생충을 투자 배급했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했다고 기념으로 CJ2에는 구내식당에서 짜파구리가 나왔어요. CJ 이미경 부회장이 아카데미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이재현 회장의 누나예요. 영화계 거물입니다. 이분 생일 파티에는 톱스타들이 들락날락거려요. 벤이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한대.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미운 처리 박혔어요. 자꾸만 자편향 영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부회장 감투 내리고 퇴진하라고 압력을 받았는데 이게 녹취록까지 공개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하와이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부랑 잘 지내보겠다고 국뽕 영화도 몇 개 찍고 그랬다고. 재미진 사연이 많은 동네죠. 다음으로 TV 쪽에서도 힘 꽤나 씁니다. 대표적인 채널이 TVN, OCN, 엠넷, 투니버스, 온게임넷이 있는데 TVN은 최고의 드라마 채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아저씨나 미생 같은 걸작을 배출했거든. 대한민국 드라마의 수준을 높여놨어요. 음악 쪽에서도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음악 채널은 엠넷을 가지고 있거든.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시리즈가 나왔다 하면 화제가 되면서 가요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게임까지 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채널인 온게임넷을 가지고 있고 프로게임단은 CJ 엔투스도 운영을 했었어요. 클템, 앰비션, 고스트 선수가 여기 출신이에요. 게임 개발사도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넷마블이 CJ 지분 아래서 큰 기업이고요. 지금이야 게임 산업은 거의 다 털수했지만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까지도 장악을 했어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도 소속사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뭐 다이아TV, 샌드박스, 트레저 헌터 같은 업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국내 최초이자 최대인 다이아TV가 CJ 겁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영화, TV, 드라마, 음악, 게임 1인 미디어 시장까지 CJ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여러분이 뭘 보고 이용하든 간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맨 꼭대기에는 CJ가 있을 겁니다. 왜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삼성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설탕이나 비비고 파는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CJ의 미디어 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화 얘기부터 할까요? 간단하게 영화판 돌아가는 꼴을 좀 볼까 하는데 먼저 영화를 누가 만드냐? 제작사가 만들겠죠? 무슨 필름, 스튜디오 뭐 이런 데서 만듭니다. 영화를 찍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해요. 쩐주를 물색해야 되는데 투자사가 돈줄을 대주기도 하지만은 배급사가 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급사? 들어는 많이 들어봤지.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영화 시작할 때 로고 뜨는 거 있죠? 뭐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얘네들이 다 배급사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작사가 영화를 찍으면 배급사는 영화를 파는 일을 해요. 뭘 어떻게 파냐? 스크린을 확보해요. 최대한 많이. 자, 만약에 기생충을 CGV랑 롯데시네마에는 못 올리고 오로지 메가박스에서만 상영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주변에 메가박스가 없는 사람들은 못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수만큼 티켓이 덜 팔릴 거 아니야. 1000만 관객은 좋게 나올 영화가 500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급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영관에 영화를 올려서 더 많은 관객한테 영화를 파는 게 배급사가 하는 일이에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주고 관람객이 붐비는 시간대로 1관, 2관, 3관까지 먹어주는 거죠. 왜 그 커플들 데이트 많이 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재수없는 시간대. 만약에 배급사가 일을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영화 하나로 상영관을 싹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영화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 아니야. 바로 요거를 스크린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기생충이 아무리 잘 팔리는 영화라도 이게 영화관에 1년 365일 내내 걸리진 않겠죠? 그럼 영화를 내리면 이거를 이제는 못 파는 건가? 아니죠. 2차 시장으로 넘겨서 재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뭐 DVD나 블루레이로 팔기도 하고 케이블 TV나 IPTV에 풀기도 하고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과일 까먹으면서 보라고 지상파에서도 쏴줘요. 자, 좀 단순해서 설명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영화관
2차 시장이 나눠먹고 상생하는 게 영화판입니다. 근데 이 5개를 혼자 다 해드시는 회사가 있어요.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CJ 얘기겠죠. 롯데도 있지만 CJ가 더 커요. CJ가 짱이야. 투자, 배급, 제작을 CJ 엔터나 계열사에서 하고 상영은 CGV에서 하는 거죠. 물론 2차 시장까지도 먹고 있어요. 영화 전문 채널인 OCN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 팔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CJ가 영화판에 그냥 들어놓았어요. 아무래도 거물이다 보니까 독과점 부작용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흥행이 되는 영화로만 상영관을 도배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라든가 CJ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영화 산업에서 중소업체나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설 기회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릴만한 영화만 만들게 되고 한국 영화들의 수준이 정체되기 시작한 거죠. 산업 초기에는 CJ가 영화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건 사실이에요. CGV나 메가박스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는 영화 산업 자체가 진짜 작았어요. 영화관들도 아담했고 영화관 하나에 상영관 딸랑 하나가 기본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관도 큼지막하니 좋아졌고 영화 제작비도 많이들 쓰게 되면서 영화 품질을 올리는데 기여가 많았어요. 근데 이 미니미니한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뭐 산업을 키워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몇 년째 영화관 관람객 수가 그대로예요. 내수시장은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한국 땅 밖으로 수출을 해야겠죠. 뭐 영화관도 수출하고 영화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 영화가 바다 건너서 팔리겠어요? 제작비부터가 체급이 달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1000만 관객 영화 리스트를 보면은 솔직히 국뽕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남사스럽게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팔아요? 아니 우리들은 뭐 중뽕 영화 보라 그러면 안 볼 거잖아. 우리 국뽕 영화를 외국인들이 왜 보냐고. 이 알량한 내수시장에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흥행할 수 있는 영화만 만들게 돼요. 뭐 조폭 영화, 가족 영화, 국뽕 영화, 범죄 영화, 신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팔리지도 않고 남지도 않으니까 최근이야 기생충 덕분에 국위선양하는 맛도 좀 찍어 먹어보고 시사량에 달하는 국뽕을 음용한 맛 또한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생충이 잘한 거지 한국 영화가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 아직까진 지배적이에요. 여하튼 품질의 정체, 장르의 고착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벌 길은 막혔는데 제작비는 계속 늘어나요. 수익성이 떨어지고 돈이 잘 안 벌린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을 아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기업들이 궁해지면 직원들 모가지부터 치잖아요. 근데 영화사들은 사람을 내다 버리지는 않아요. 왜? 여기는 사람을 공짜로 쓸 수 있거든. 여기가 또 열정페이 계통에선 전통이 깊어요. 돈을 잘 안 줘요. 배우면서 일하는 거라고. 근데 또 이 일은 우라지게 시켜먹죠.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연봉 600이나 겨우 주면서 개처럼 굴리는데 이런 환경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려 그러면은 예술이 아니라 마술을 시키는 거지. 이럴 거면 감독이 아니라 덤블도어를 불러야 된다고. 안 되면 이은결이랑 상의를 하든가. 영화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는 그 책임을 묻겠죠. 보통은 이 구조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한테 물어요. 영화 산업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배급사들이나 영화관들이 될 텐데 특히 CJ는 거물 중에 거물이라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CJ도 뭐 바꿔보겠다고 뭔가를 하고 있고요. 2014년에 CJ가 국제시장을 투자 배급했는데 이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든 영화예요. 전에는 뭐 근로계약서가 뭐가 없었거든. 어쨌든 이때부터 영화 업계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정착이 됩니다. 최근에도 CJ가 투자 배급한 기생충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영화를 찍은 걸로 유명해요. 열정페이, 고강도 노동 같은 편법을 악용하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정표를 세운 거죠. 자, 다음으로 TV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TV는 미디어의 전통 강자고 터줏대감이죠. CJ는 케이블 TV에서도 강성 세력이에요. 가지고 있는 채널만 봐도 뭐 짱짱합니다. 다들 어릴 때 투니버스 만화는 보면서 크셨을 거고 온게임넷으로 스타리그 보던 추억들도 있을 거예요. OCN에서 아저씨나 베테랑 같은 거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보다가 잠들었던 경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랑 참 많이 겹치는 방송들인데 사실 이게 원래 오리온에서 만든 애들이에요. OCN도 오리온 시네마 네트워크의 약자고 뭐 초코파이 만드는 그 오리온 맞아요. 참고로 영화 배급사인 쇼박스랑 영화관인 메가박스도 원래 오리온 거였어요. 여기도 나름 미디어 산업의 원조였다고. 지금 뭐 여기저기 다 팔았지만 원래 케이블은 채널 하나에다가 장르 하나만 편성할 수 있거든요. 투니버스가 애니 전문이고 엠넷이 음악 전문이고 OCN이 영화 전문인 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근데 케이블 중에 여러 장르가 가능한 채널도 있어요. 이거를 종합 편성이라고 해서 흔히 종편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의 MBN이 있는데 싹 다 언론사들이 하고 있죠. 얘네들은 지상파처럼 뉴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하고 뭐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뉴스만 쏙 빼면 편하게 준종편이라고 부르는데 TVN이 준종편이에요. 드라마랑 예능이 강한 채널이죠. CJ ENM의 방송 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나 종편이랑 비비고 있어요. TVN 드라마가 워낙에 강세고 예능도 잘 되는 편이고 보다시피 유명한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리하면 전통 미디어인 TV에서도 세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는 한국 영화 수준이 정체돼 있다고 했는데 드라마 쪽에서는 CJ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VN 드라마가 작품성도 흥행성도 골고루 좋아요. 드라마는 진짜 원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수준을 몇 단계는 올려놨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의 아저씨 안 본 사람이에요. 가끔 저는 울어요. 너무 딱해서. 이런 드라마를 과연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존경스러운 작품인데 지상파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작품을 접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J가 드라마 제작사도 가지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엄청나게 잘 나가요. 산하 스튜디오도 많고 딸려있는 작가들도 하나같이 스타 작가예요. 뭐 별그대 박지은 작가라든가 도깨비 김은숙 작가라든가 대장금 김현영 작가를 데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명작들을 기획하거나 제작해 왔어요. 어지간한 작품에는 거의 다 손을 대고 있는 수준이에요. 실적도 좋아요. 보시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CJ ENM이 드라마 제작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TVN이 예능도 잘하고 있어요. 나영석 PD를 영입해서 찍은 예능이 다달됐어요.
있어요. 뭐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신서유기, 강식당, 윤식당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화제성이 강했던 프로그램이죠. 컨텐츠 제작 능력 하나는 확실합니다. 성능 좋아요. 마지막으로 대중음악에서도 파급력이 커요. 일단 엠넷부터가 CJ ENM 건데 한국에서 제일 큰 음악 채널이죠. 요새 말도 참 많고 탈도 많은 방송사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스타 K가 전례 없이 흥행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양산을 주도했어요. 덕분에 무명 가수나 지망생들이 음지에서 나오게 됐고 우리는 더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악마의 편집으로 그냥 악명을 떨치기도 했죠. 그리고 이 포맷을 힙합 경연으로 돌리면서 쇼미더머니가 가요계 파란을 일으켰어요. 고등 래퍼랑 언프리티 랩스타까지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힙합 스타를 배출해냈고요. 힙합의 부흥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힙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대중화가 되니까 CJ ENM이 힙합 레이블도 하나씩 인수했어요. 박재범이 이끌고 있는 AOMG랑 하이어 뮤직을 인수했고 다이나믹 듀오가 이끄는 아메바 컬처도 인수를 합니다. 뭐 팔로 알토가 만든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팔았지만 경연 오디션이 했다 하면은 대박이 터지다 보니까 이거를 당연히 아이돌 바닥에도 가지고 옵니다. 16을 통해 데뷔한 트와이스가 대박이 났죠. 프로듀스 시리즈도 연일 화제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끝에 가서 아주 모양 빠지게 화제가 됐어요. 투표 조작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했죠. 관련 제작진들이 줄줄이 징역을 받고 CJ ENM 대표가 나와서 사과도 하고 여러모로 이미지 타격이 좀 있었어요. 가요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성과도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모 실수와 중상 모력이 난무했습니다. 이참에 썩은 살들은 좀 도려내고 가야겠죠. 지금 한국 음악계에서 제일 핫한 게 방탄소년단일 겁니다. 아주 의외로 이 BTS를 세계로 알리는데 CJ ENM의 뒷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를 차릴 때 투자를 해줬거든. 덕분에 BTS가 별탈 없이 나올 수 있었고 홍보도 꽤 의미있게 해줬어요. BTS가 아메리칸 허슬라이프라는 예능을 찍었는데 이거를 엠넷으로 내보냈거든. 이걸로 해외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K콘이라고 CJ ENM에서 여는 K-팝 콘서트가 있어요. K-팝을 알리겠다고 콘서트를 해외에서 여는데 이것도 방송은 엠넷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BTS가 2014년에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해외 팬들한테 크게 주목을 받게 돼요. BTS가 한 번씩 도약을 하는 시점마다 CJ가 닦아놓은 길에서 도움닫기를 한 감이 좀 있습니다. CJ 입장에서는 이게 내 덕도 없잖아 있다. 우리가 BTS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했다. 이러고 자랑질을 좀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연으로 방시혁이랑 한 번 더 손을 잡는데 최근에 CJ ENM이랑 빅히트가 합작을 해서 빌리프라는 연예계사를 하나 차렸어요. 여기서 방탄의 후계자가 될 보이그룹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문화라는 건 참 놀라운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 세대는 직접 눈으로 체감을 하고 있죠. 뭐 기생충이나 BTS나 K-팝을 통해서 CJ가 한국의 영화 산업을 주름잡는 아주 큰 손이시고 정말 너무 좋은 드라마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 대중가요 문화의 트렌드까지 선도하고 여러모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온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야. 그게 우리의 미래야. CJ 이재현 회장이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한테 한 말로 유명해요. 이 회장의 안목은 적중했고 그의 꿈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뭐 독과점 때문에 마냥 좋은 소리만 듣기는 힘들겠지만 다 좋다 이거야.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CJ는 쓴웃음을 짓고 있어요. 영화나 TV 같은 전통 미디어 산업이 지금 정체기거나 사양길에 접어든 상태라서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 수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메가박스 같은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화관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인건비랑 임대료 같은 고정 지출이 너무 커졌고 영화 제작비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 영화표 가격 인상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새 영화표가 좀 비싸진 게 체감이 되죠. 어쨌든 숨이나 겨우 쉬고 있는데 코로나가 허파를 그냥 치고 가는 거야. 나가 뒤지라는 거지 이거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누가 TV 봐? 라는 말로 상황이 요약이 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로 넘어가고 있어요. 광고주들이 예전처럼 TV에 비싼 광고를 안 줘요. 마케팅 예산이 유튜브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예요. 그나마 어르신들이 TV 앞 소파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 될수록 TV 쪽은 전망이 점점 어둡겠죠. 되게 잘 망하고 있다. CG라고 뒷짐지고 보고만 있진 않겠죠.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냐?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굳이 영화관을 가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니아들이야 곧 죽어도 스크린으로 봐야겠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화관은 그냥 놀이공간, 데이트 장소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CGV도 이 놀이공간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할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콘서트도 열고 마술쇼도 열고 방탈출 게임도 하고 VR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 놀이공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화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레스토랑이랑 영화관을 결합한다든가 오페라 극장처럼 발코니석 같은 자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거죠. 이미 지은 영화관은 그래 뭐 질적 변화를 꾀한다 치고 그럼 양적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는 이제 영화관 지을 데도 없잖아요. 밖에다 지으면 된다 이거야. 해외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 진출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주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버텨봐야지 뭐. 다음으로 케이블 TV는 어떻게 발버둥치고 있냐? 넷플릭스랑 붙어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넷플릭스랑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기왕지사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해외로 콘텐츠를 수출하겠다 이건데 넷플릭스 들어오면서 드라마 제작비가 꽁충 뛰었잖아. 이 감당이 안 되는 제작비를 또 넷플릭스가 대주고 있어요. 그 대가로 넷플릭스에다가 콘텐츠를 공급해줘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넷플릭스랑 경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랑 같은 OTT 서비스를 만들었거든. 티빙이라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TVN이랑 DTBC 콘텐츠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 둘이 콘텐츠는 좋아서 메리트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없는 건 여기서 보면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용자 수도
가능성도 꽤 많더라고. 아무래도 전통 미디어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CJ ENM이 주도한 미디어 산업이 그렇게 썩 돈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엠넷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멀리 보고 가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2의 기생충이나 BTS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멀리 보고 간다는 게 결국 버텨둘 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올리브영, 식품 계열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부에서는 얘네들을 좀 알아볼 거고, CJ가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미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안일하게 들어갔다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돈 까먹고 그러는 것보다는 강점인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래도 세계로 나갈 때는 콘텐츠만 한 게 없고 또 콘텐츠로 유명세를 한번 타면 돈 벌 길이야 많으니까요. 한류가 세계로 나가면서 CJ 역시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나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책임론이 더 무겁게 다가올 것 같아요. 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